예, 연초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128명과 만납니다. 올해 가시적 경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금 전 국회에서 공식 입당식을 갖고 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친기업 행보가 잦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기업인 128명과 함께 타운홀 형식의 미팅을 갖게 됩니다. 오늘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한데요. 네, 김 의원님. 일단은 어저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예.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를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기업, 노동,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더욱더 소통하는 그런 한 해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비춰보면 어쨌든 이제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기업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좀 듣는 자리 또는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혁신 성장도 많이 얘기하셨고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방침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재벌 총수들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정부의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나리오 없는 또 타운홀 방식의 질의응답 미팅 방식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기업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질까요? 박영만 대한상공회의 소장이 이제 사회를 본다고 하니까 기업인들은 조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좀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일자리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실 것 같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이 정책 취지에 맞춰서 협조하고 또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규제 푸는 문제, 그리고 그 기업 상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그동안에 쭉 제기됐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이제 빨리 단축하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 그런 것들이 아마 주로 건의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사실 건의가 계속됐습니다. 박영만 회장 말로도 뭐 100몇 번을 갖다가 이제 정부에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돼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조금 성과가 있으려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성과가 있으려면은 미팅으로 끝나지 말고, 건의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뭔가 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좀 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지지자들 중에서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노력,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민주당 안에서 또 강경파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노력, 그리고 이제 우군인 이제 노조, 특히 민노총, 한노총을 설득하는 노력, 이건 대통령께서 좀 풀어주시고, 그러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그런 그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벤처기업인들, 중소기업들도 만나시고 이번에 이제 대기업 128명을 오늘 이제 만나는데, 노동계도 조금 같이 좀 도덕거릴 필요가 있지 않나. 청와대 지난번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만났다고 하죠. 민주노총과의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도 민주노총과 직접 이제 다음 달에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 또 28일 날 민노총 자체적으로 대의원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경사노위 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도 또 이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민주노총 이제 물론 이전에 이제 청와대 비서들이 민주노총을 만나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결과를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노총과 이제 지도부와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지금 소통하면서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대통령이 만나면 그 현재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또는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보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2기 참모진들로 구성된 첫 번째 수보회의가 있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사명감과 도덕성이라는 뭐 정부 출범 초심을 되새겨달라라고 또 문 대통령이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어제 첫 수보회의 뭐 내용도 좀 보시면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저기 성과 강조한 부분.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다음에 소통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능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 내려면 유능해야 된다.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능력 중에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다. 다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청와대 참모진으로 보면 2기고 또 대통령 임기로 보면 3년 차에 들어갔고 진짜 성과가 내지 않으면은 나머지 임기에 국정 동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고 사실 그 국정 운영의 성과는 현장에서는 내각이 내는 거죠. 각 정부 부처가 내는 거지만은 그 부처들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와대 비서진의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거기부터 이제 다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소통 능력을 강화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할 때는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나름 또 이게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 홍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측면도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기업인들이라든가 또 그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서민들이 볼 때는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현장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대통령께 또 정부에 여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반영이 안 돼서 현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이라는 거를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PR을 하라는 뿐만이 아니고 그쪽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서 청와대에 또 내각에 반영이 될 수도 있도록 하라는 부분도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능의 척도에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저기 공직자들 또 청와대 참모진들 정말 노력을 다 해달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경고라기보다는 그 일단은 지난 저희 원내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이제 장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당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 유튜브 쓴 채널에도 장관들이 좀 출연하도록 하도록 또 이제 저희 홍보소통위원장이 얘기를 하신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그 각 분야의 관계자들과 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좀 그 성과로 좀 잘 평가를 못 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서 이제 1%대로 했는데 현장에서 그게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나 뭐 약국 그다음에 이제 뭐 헤어숍 같은 데서는 그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그 홍보가 좀 미진했다고 이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저희가 이제 당에서는 이제 연초 현수막을 광고 정책 홍보 활동할 때도 그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도 그러니까 정책실장 뭐 등 다 새롭게 이제 진종이 개편이 됐고 비서실장 그 정무수석이 개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기업인들도 열심히 만나고 또 당정청 간의 그런 소통을 많이 하라라는 것이 대통령의 요청이다 봅니다. 그 소통하면 이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소통 관련 국민과의 대화랄지 많은 그 행사를 주관했던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지난 7일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 그 주요 행사도 본인이 많이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작년 6월인가 사임했는데 그때 좀 만류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 다시 사표를 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좀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만류를 하면서 지난 겨울까지 좀 일을 해달라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에서 좀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힘은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1년 6개월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뭐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든 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문화예술 방면의 조예가 깊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대체적인 평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쉬고 그러니까 지금 뭐 휴가 중이라고 좀 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는데 대통령께서 쉽게 그래요. 예,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 이번에 참모진 그리고 비서진 좀 교체하면서 생긴 의전 비서관 그 공석에 대한 승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비서실장님하고 의논은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탁 행정관은 이제 우리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 진영이지만은 하여튼 대단해요 보면 그 홍보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고 가만 보면은 굉장히 발상이 참신하고 파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이 일반 사람들에게 정서에 이렇게 탁 이렇게 소구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딱 느낌이 오게 만드는 그 촉이라고 말을 하죠.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계층의 그런 감각 이런 게 바로 딱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걸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역대에 홍보하는 정치권 주변에서 홍보하는 분들 중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참 영향이 있는 분을 못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보수 진영에 야당에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탐이 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신 이제 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참모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 이전의 행적들은 그런 반페미니스트적인 또 여성들의 우려와 불만을 이제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희석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도 이제 참신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일의 질이나 그 결과보다도 이게 그 포장이나 이게 더 치중한다는 그런 이제 느낌도 주고 있기 때문에 본말이 이제 바뀌는 듯한 본인은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만 본인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이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포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역할을 충실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국정 전체에서 볼 때는 포장도 신선하고 참신하고 맛깔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앞뒤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갈수록 이제 부담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오늘 오전 10시에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뭐 언제쯤 할까 뭐 많은 야권에서 주목을 해왔었죠. 오늘 이제 공식 입당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현 정부가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이요.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입당에 대한 어떤 생각이십니까? 입당은 자유니까요. 그렇죠? 정당 네. 입당이야 뭐 헌법상 보장된 거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도로 박근혜 당이 된 거다라고 이제 일단은 일각에 또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되새겨야 되는데 오늘 입당의 변을 들으면서 저는 저분이 좀 다른 세상에 계시다가 오신 것 같다. 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야박하고 또 비난 일색이었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갈등과 불통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아서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적 그런 분노를 야기했고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문재인 정부를 불통의 정부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정책을 불통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과 정말 차이가 심각하구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또는 평화를 하지만 사실상 평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까지 저런 시각은 아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그 소위 이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을 의식한 그런 그 입당의 변이 아닌가 싶고요.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하지 않았다. 이제 오늘 입당하는 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했지만 사실상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치적인 야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평생을 이제 검사로서 특히 이제 공안 국가 공공질서 안녕을 지키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나름대로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세계관 바탕에서 이 지금 시국을 바라볼 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바로 잡으려면 야당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또 많이 또 위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 야당을 좀 더 강화하고 역할을 좀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일단은 야권에 몸담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또 더 나은 이제 국정 비전을 또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들어오신 것 같고 또 통합을 이야기한 걸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념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이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보수 진영도 또 이제 분열돼 있으니까 야당이 역할을 하려면은 이 야권 범야권이 또 통합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고민도 같이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 한 숟가락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될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는 어쨌든 야권 지지층 안에서도 지지율이 높고 대선 후보 경쟁에서도 야권에서는 가장 이제 또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참여하는 것은 역량을 보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다만 이제 정치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험난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안 해본 분이 여기 들어와서 그쵸. 뜻을 제대로 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이죠.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까 입당 원서를 받았는데 지금 쇄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부의 핵심 인물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향하는 바가 좀 사뭇 다른 거 아닌가 결이 지향하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당내 그걸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솔직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도로 친박당이라고 그 박근혜 당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황교안 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거의 이제 좌천돼 있던 분을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발탁해서 검사장 승진시키고 고검장까지 시킨 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꼭 박근혜 정부의 대리인만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반대 진영에서는 당연히 견제와 또 비판,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전당대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면은 당대표 출마할 걸 기정사실로 보는 분들, 특히 이미 출마 뜻을 가지고 있는 경쟁 후보들이 또 벌써부터 이제 특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 무일 입성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개파 친박 쪽에서 조금 더 환영하는 분위기인 건 맞지만은. 또 이분이 뭐 자기는 친박에 기대가 정치 안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고 친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하고도 인연도 있고 비박인 이제 의원들 정치인들 쪽에서도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울러 가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문제이긴 한데 이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이 개파로 쪼개지거나 뭐 그렇게 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대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대 출마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럼 황교안 전 총리 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런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심재철 의원도 그동안 굉장히 이제 소위 그 극우 편에 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와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전 의원이 이제 대결을 할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께서 훨씬 더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더 유리한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친박계와 뭐 친이계가 다 공히 이제 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저분은. 그리고 이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당내 흐름하고 아마 손을 잡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게 이건 꼭 짚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정말 늑장 추천을 했습니다. 3명을 했는데 편향성 논란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단체 저희 어머니들 정말
쓰러질 정도로 좀 어제 호소하는 모습도 저희들 지켜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당은 그동안에 지만원 박사의 이 추천 문제 때문에 골문을 많이 앓았죠. 예. 어쨌든 한국당의 보수 이념상으로는 굉장히 오른쪽에 치우쳐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보수 진영 또 한국당의 또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지만원 박사를 추천하고 또 그걸 또 본인도 김성태 전 그 원내대표라든가 지금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를 일단 정리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천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분보다는 이제 좀 논란이 좀 덜한 편인데 이분은 지만원 박사는 워낙 이제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그 극단적인 주장이고 그걸 논리적으로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도 이 5.18 가족들이나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본인들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제일 좋겠지만은 이 법을 제정을 하고 또 여야의 공히 또 추천 그 의뢰하고 했던 거는 어쨌든 다양한 의견, 다양한 시각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해봐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꼭 그 시각이나 관점이 통일돼야 된다고는 꼭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너무 뭐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든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만 한다든가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은 시각이 좀 다르더라도 좀 수용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 시각의 문제, 그 뭐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일하는데 네. 이것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고 극단적인 그 이제 행동을 하셨던 분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이 광주에서 올라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만원 씨도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진압을 참여했던 사람들 추천했었던 거고요. 예. 최근에 어저께는 이제 이동욱 전 기자하고 그다음에 차기환 변호사인데 이 특히 차기환 변호사는 4.16 때 굉장히 논란을 많이 야기했고 극단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사람이 없으면 비워두면 되는데 방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위 활동에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앞서 얘기했던 그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18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사실은 독재 후에다운 발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